의제 1번으로 선정된 걷고 싶은 수안지구 도심 속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안동 주민자치 부회장 미녀 조명숙입니다. 저는 수안동 자치의 부회장 미남 이영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의제는 걷고 싶은 수안지구 도심속 둘레길 조성입니다. 이번에 마을 조사를 했는데요. 총 892건이 나왔어요. 그중에 136건, 약 15% 정도가 풍경정천에 관한 내용으로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풍경정천이 우리 수안동 주민들에게 아주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의제 발표에 앞서 풍경정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수질 문제가 심각하여 각종 벌레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생 생물이 살 수 있는 수질 개선 및 정화시설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아스팔트로가 손상이 되고 산책기구 포장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자전거를 타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거든요. 아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번째로는 애완견 배설물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쓰레기가 무단 방출이 되어 있고 풍경정천에 대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요즘 주민들은 모든 사람들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전거용 길이하고 도보용 전용 길이 구분이 안 되고 사고 위험성을 매우 많고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책로 조명이 너무 어둡고 위험합니다. 기타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다수 많은 이야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벤치를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 시 한 줄이라도 적혀 있는 문화의 그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수국이나 장미, 벚꽃, 또 코스모스 이렇게 사계절 필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해서 풍경정천 특화길을 만들자.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자. 또 운동할 때 중간중간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풍경정천에 대한 소중한 주민들의 의견과 특색 있는 수안지구를 생각하며 깊이 논의하고 선정된 의제, 바로 걷고 싶은 수안지구 도심 속 둘레길 조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수안의 활성화 발전을 위한 풍경정천 개발은 정말 필수입니다. 수안지구가 8만의 거대 동인 만큼 남녀노소 찾아오고 싶을 만큼의 멋진 그런 도시의 관광과 문화지역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안지구 특색 가진 문화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네, 맞아요. 인구는 한 8만 명이 된다고 하죠. 근데 문화 공간이나 이렇게 소통의 자리가 좀 부족하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풍경정천도 좀 살리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매개체로 그렇게 걷고 싶는 수안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도심 속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큰 의미죠. 그러면 조명숙 부회장님께서 둘레길 조성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함께 보실까요? 아름다운 이 육교를 시작으로 호수공원, 풍경정천, 원당산을 쭉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수안육교가 나옵니다. 수안육교에서 수안초등학교, 수안동 행복복지센터를 지나면 너른 매미 그른 공원이라고 나와요. 그 공원을 지나면 솔빛 육교라고 강주은행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게 되면 은빛 공원이 나오는데요.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아름이 육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걷고 싶은 육교와 사익길 곳곳에 LED 등을 설치해서
거기에 우리 그 마을을 알리고 또 맛집을 소개해 준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연계를 하게 된다면 수안동의 명품의 거리, 문화의 거리, 관광의 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네. 저 또한 이 상기 지도를 보더라도 수안지구가 좀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저희가 상상하는 둘레길이 하루빨리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레길 위치를 보니까 육교가 3개가 있네요. 아름 이 육교와 수안 육교는 딱 보니까 풍경정천을 이어주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네. 8차선 도로가 있는 아주 긴 육교죠. 네. 이렇게 긴 육교가 지금은 너무 상막에 있기 때문에 걷고 싶은 육교로 만들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네. 육교를 3배 정도 확장을 해서 네. 육교에 쉼터를 좀 조성을 하고 좋네요.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좀 만들고 또한 쉬어갈 수 있는 건데 예쁜 벤치를 좀 설치를 하면 주민들의 그 편의와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 주민들과의 소통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거기 아름리 육교를 3배 정도 확장을 해가지고 쉼터를 만들고 거기다 예쁜 벤치를 넣는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우리 수안동에 진짜 명품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젊은 세대 또 우리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우리 수안지구를 바라보면 전체가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아름리 육교는 어찌 보면 우리 수안동의 가장 그 중심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보일 것 같고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아주 흐뭇해지네요. 이영기 부장님께서 걷고 싶은 육교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특화길 만들기에 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풍영정천 산책을 많이 나가는데요. 아마 우리 수안동 주민이라면 모두 느끼셨을 것 같아요. 걷다 보면 어쩔 때는 까만 토사가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악취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풀이 이렇게 봄이 되면 굉장히 우거져가지고 뱀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느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안동 사익길하고 수안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언당산 또 풍영정천을 하나로 어우러지는 꽃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나 또 예쁜 벤치를 꾸며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시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소통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운동할 때 중간에 그 화장실이 없어갖고 굉장히 그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쁜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청결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걷고 싶은 육교 그리고 특화길을 만들면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 젊은 세대가 우리 수안동을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또한 주민들이 자주 찾는 그런 녹지 공간으로 좀 탄생을 하는 것은 정말 좋으리라 생각되며 그야말로 힐링 노드네요. 예, 맞아요. 아주 멋진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안동 발전에 위해 파이팅 하실까요? 네, 수안동 화이팅! 의제 2번째, 문화가 숨쉬는 수안지구, 문화시설 건립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수안지구는 개발 면적 139만 평에 79,239명을 수용하는 계획도시로 2008년 12월 31일 준공되었으며 이중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장덕동 1293번지에 1668평 규모로 수안지구 전체 면적의 1%도 안 되는 0.12%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시설 부지 주변에는 청동기 시대 유물들과 전통 가옥들이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 또한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안동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문화시설 부지가 2016년
아파트 부지로 변경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강상구 예산이 없어 문화시설 부지 매입을 못하자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아파트 부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2016년 3월과 5월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사업의 일부를 변경하여 문화시설 부지에 공동주택 플러스 아시아문화예술교육원 건립을 광산구에 제안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용도 변경 사항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는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 손잡고 수안동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문화시설 부지에 공동주택 플러스 문화시설 건립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수안동 주민들은 2017년 2월 수안동 주민회의에서 수안동 문화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추진위원회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수안동 사회단체 위주로 추진위를 긴급 구성하였으며 향후 성덕마을 주민대표까지 추진위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 실시 및 건의문 전달 등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2018년 2월 윤장현 전 시장은 수안동의 문화시설 부지를 아파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 결과로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수안동 주민들이 반대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민영배 국회의원님, 권은희 국회의원님, 이용섭 시장님, 김사모 구청장님, 그리고 지역시 의원님, 구 의원님 면담에서도 수안동 주민들의 의견을 드렸으며 약속 또한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하여 주십시오. 수안동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8만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단일 동이며 주민의 평균 연령이 33.7세인 혈기왕성한 마을입니다. 마을 중앙으로는 맑은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마을 주민의 89.92%가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본인들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주광역시와 광산구는 타 지자체와 같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강주하면 명품 도시 수안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8만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단일동으로 구나 시에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8만 수안동 주민들과 더 나아가 광산구민 그리고 강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간청드리며 국회의원, 강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안동 문화시설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제 세 번째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수안지구 문화행사 활성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십니까?
이 영상은 2016년 10월에 개최한 제9회 수안호수공원 음악회 행사의 일부입니다. 주민들이 하나 되는 축제, 바로 이런 문화 행사들이 하나 둘 늘어남에 따라 마을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살아 숨쉬는 동네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8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안동에 매년 열리는 문화 행사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안지구의 대표적인 행사들은 수안어울림축제, 수안호수공원 음악회, 각 아파트별로 열리는 소규모의 아파트 행사,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소규모의 행사들이 전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수안동민의 날에 개최하는 수안어울림축제는 일정 부분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되기에 매년 문제없이 행사가 진행되어 명실상부한 수안동의 중심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수안동 일부 도로를 막아서 8만 주민들의 대동 한마당을 이끌어냈으며 2019년에는 주민의 순수 자치기구로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안호수공원 음악회는 수안지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협의회에서 수안지구 조성 당시부터 2017년까지 10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CMB 광주방송의 협조로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방송에서도 접할 수 있었으며 대기업의 후원으로 많은 경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광산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행사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사랑의 쌀을 모아 매년 1,000kg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수안호수공원 음악회가 2018년부터 주민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별로 치러진 행사들 중에는 5개 아파트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은빛마을 반짝반짝 어울림 축제가 있으며 입주 초기 때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사를 하고 있는 대주피올의 6차 아파트, 그리고 간간히 아파트별로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원 조달이겠죠. 구청이나 시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들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지만 공모사업에 참여와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원금 지출에 대한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행사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한 개 아파트당 약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신청에서부터 행사 종료 후 마무리 서류까지 그 양이 너무 많고 사용처가 한정되어 관리 주체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면 각 단위 아파트들의 행사가 많아져야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관계기관의 깊은 고민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광산구에서 주관하여 치러진 광산구 아파트데이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면서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부족하고 우수한 평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단위별 공동체 활성화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행사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마을 단위의 행사에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행사도 성공하리라 사료됩니다. 문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정산 서류 간소화. 두 번째, 공모사업의 종류와 선정 대상자 확대. 세 번째, 공모사업 지원금 및 사용 범위 확대. 네 번째, 우수 행사에 대한 매년 고정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각 아파트나 단체들의 행사가 활성화되고 참여하는 주민들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의 뿌리 깊고 우수한 행사를 매년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보다 연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신규 선정 대상자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지원금 규모 확대 및 관련 서류 간소화를 거듭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제 4번 아이들이 행복한 수안지구 청소년이 함께하는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기획단 개맹이입니다. 개맹이는요, 순 우리말로 똘똘한 기운이나 정신을 의미합니다. 저희 사업명은 청소년이 하는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인데 이곳을 좀 더 밝은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는 청덕 어린이 공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쓰레기 봉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만들고 관리해보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덕 어린이공원에는 사철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풍나무처럼 예쁜 사철나무를 많이 심어주고 싶습니다. 허전한 의자를 포토존이나 새로운 앉고 싶은 의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로 이 성덕 어린이공원이 바꿔나가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는 마을의 공원을 직접 만들어 보고 지속적으로 미화 활동을 함으로써 모두들 편하고 즐거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의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수안동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구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정원 광주시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수안동을 지역구로 해서 수안동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조상현 광산구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은단 광산구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43만 광산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삼호 광산구청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수안동 주민자치회 마을총회는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날씨도 그러지도 못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청소년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민자치 회장으로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을 의제를 통해서 구청장님 이하 시구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결과가 있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총회까지의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8일 3층 대회의실에서 마을의제 찾기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수안동 마을의제는 마을 활동의 전문가인 사회단체 회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 총 39명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마을 계획의 필요성과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배우고 1000명의 마을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하고 마을 의제 발굴단의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후보명으로는 와이파이, 마을 의제 청소기, 마당발, 마을 의견 수렴회, GTS 등 많은 의견이 나왔으며 39명의 참석자의 것으로 수안 마당발이라는 좋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수안 마당발의 역할은 참으로 컸습니다. 2020년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13일간의 마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92건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주신 수안 마당발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92건의 소중한 의견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자리를 여러 번 준비를 하였으나 금양 오피스텔에서 터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워크숍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사무국에서 892건에 대한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를 하였고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질 무렵 8월 3일 일정을 겨우 잡아 의제 선정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892건의 의견에는 통영정천 관련, 교통, 주차공간, 환경문제, 문화시설, 우체국, 수영장, 도서관, 행복복지센터 신축 등이 있었으며 민원성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의제 선정 워크숍을 통해 3시간 이상의 수안 마당발 회원들의 열정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총
4개의 의제가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오늘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의제입니다. 1. 걷고 싶은 수안지구 도심 속 둘레길 조성. 2. 문화가 숨쉬는 수안지구 문화시설 건립. 3. 서로 소통하는 수안지구 문화행사 활성화. 4. 아이들이 행복한 수안지구 청소년이 함께하는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의제를 가지고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10일간 강산원 네이버 폼 현장 투표로 사전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영상을 보시면서 과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수안동의 주민자치는 그다음에 공간 시설에 관련해서 우선공원에서 이루어졌던 음악회는 모여서 스위스카를 그 사람은 충분히 참 주의를 얘기했죠. 근데 따라하자는 건 아닌데 그래야가 이제 해가 들어가면서 1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발이 필수한 의제 중에 하나의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 문화시설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휴식 공간이나 만남의 장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상구에서 나온 큰 컬러는 시작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수안동 화이팅! (2020년) 마을의제 우선순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고 투표를 독려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투표 과정 영상과 함께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금방 투표를 하고 나왔는데요. 4개의 의제가 선정이 되었네요. 내년에 실행이 된다면 모든 분들이 수안동을 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수안동 화이팅! 총 8,640표 중 2,622표를 득표한 문화가 숨쉬는 수안지구 문화시설 건립이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제를 제안하시고 투표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순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순위 아이들이 행복한 수안지구 청소년이 함께하는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프로젝트입니다. 3순위 2,111표를 얻은 서로 소통하는 수안지구 문화행사 활성화입니다. 다음 2순위 2,564표를 얻은 걷고 싶은 수안지구 도심 속 둘레길 조성입니다. 2,622표를 얻은 1순위는 문화가 숨쉬는 수안지구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수안동 주민들의 마을 계획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위이지만 4가지 모두 중요한 의제로 공모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행해야 할 사업들을 다 잘 정리해서 4가지 의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의제에 대해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로서 마을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활동 중인 안송주라고 합니다. 청소년들과 마을의 의지를 찾기 위해 마을을 둘러보다 성덕 어린이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이 쓰레기 봉투만 나무에 묶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쓰레기통도 만들어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봐요 라고요.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벤치, 쓰레기통도 디자인해보고 꽃도 심고 미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에서 봉사 점수, 물품 등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어린이 공원의 사례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청소년 활동으로 전폭적인 응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어린이공원에 청소년이 함께하는 환경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소년이 참여하는 어떤 민주화 방향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청소년들과 함께 저희 구청 그리고 저희 시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현실 속에서 이제 펼쳐 나가면 우리 청소년들도 정말 보람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공원 청소년들이 말씀하신 거 사실 오늘 그냥 누구나 공모사업으로 이루시면 됩니다. 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정말로 청소년이나 앳된 어린이들이 이 관심 분야를 가지고 뛰어들었잖아요. 그럼 그들의 소리를 공모사업으로 갔었을 때 만약에 그 공모사업에서 배제가 되고 탈락이 돼서 그 예산이 없어서 행위를 못한다 하면은 저희 강성구 의회에서라도 사실 예산 배정하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안동에가 근린공원이 14개, 어린이공원이 22개가 있는데 사실 밤에 가보면 거의 어른들이 자고 있고 담배 태우시고 술 드시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겁원원수로에서 작년에 은평구에서 이 사례가 하나 있어요.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이 기획하고 설계하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잘 쓰고 있는 공원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 아이들이 진짜 놀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획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숨 쉬는 이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수대협 대표이장 이장현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수안지구의 문화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수안지구에는 총 8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수안동에는 많은 문화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 문화행사가 8만 인구에 맞지 않게끔 너무 행사가 적습니다. 그리고 행사 규모 또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성 있는 우수한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0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던 수안호수공원 음악회 같은 행사는 매년 구에서 2, 3천만 원의 예산을 좀 지원을 고정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안지구의 각 사회단체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좀 구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사 활성화인데요. 우리 수안 호수공원 무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년 프렌지 페스티벌을 거기서 했었는데 프렌지 총감독도 마을의 이러한 공연장은 정말로 훌륭하다. 그리고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산구에서 주관을 하든 아니면 주민들이 주관을 하든 그리고 아니면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다른 행사들을 어떻게든 간에 연계를 해서 그래도 매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거기에서는 문화가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고 중요한 게 우리가 문화행사 활성화잖아요. 사실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첨단 17곳이 있으면은 수안에는 수안 호수공원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잘 이어왔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서 서서히 소멸돼가는 느낌이었고 일부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떤 공연의 장으로 사용만 했었을 뿐이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하신 대로 수안은 이 문화 행사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예산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적었는데 사실 이거 갖고는 부족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사실 무대 공연장도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변에 테두리가 지금 완전히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관람객의 의자들이 다 높아요. 그리고 중간에 부위를 너무 많이 뒀어요. 그래서 활용 가치가 조금 적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도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준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가보는 게 좋고 그리고 강산구에 그 최고의 돈을 1억을 넘게 들이고 큰 행사가 우리 우리밀 축제였어요. 그게 소멸되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산구에서는 하나의 강산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열려고 해요. 하고 지금 청장님도 계획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같이 병행해서 이 수안 호수공원회가 사실 10회까지 안 하더라도 사실 10월 되면 춥습니다. 10월까지만 하고 한 4월이나 5월부터 10월까지 짧게 하면서 좀 굵게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 이런 거 말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콘서트가 강산구 주최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 길을 가는데 저 나름대로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좀 한번 갔으면 해요. 우리가 수대협에서 해년마다 했었죠. 롯데에서 했었는데 실상적으로 이거는 청장님 계시니까 이런 예산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민선 5.6기 때 저희가 분동을 안 하는 조건으로 수안동에 예산을 더 준하는 돈을 좀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뭐 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상태고 하다 보니 이런 예산들은 좀 잡으셔갖고 마을에 좀 내려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안동 주민자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명숙입니다. 걷고 싶은 수안지구 도심 속 둘레길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레길을 걷다 보면 은빛 공원이 나오는데요. 그곳은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지인 아파트와 수안채 그 사이길은 학교가 근접해 있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롱 아파트와 진화리채 사이길 등 이러한 곳에 5개 정도의 LED 노고젝트를 설치해서 맛집과 수안지구 곳곳을 알린다면 도심 속 둘레길의 첫 걸음이 시작되고,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요. 힘을 실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가로등이 꺼져 있거나 없는 곳이 있어서 삿갓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 주신다면 인근 주민들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안전하게 주민들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둘레길 의제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안지구 주민자치회 부회장 이영재입니다. 수안지구 명품도시 10년 되는 해입니다. 도심 속 아파트 둘레길 사이길에 나무들이 자라지 않고 또한 없으며 휴식 공간이 부족하여 너무 삭막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주변에 쉼터와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수안지구 도심 속 둘레길 중 호롱 아파트와 진화 리체, 호반 아파트 뒤쪽 사이길 등 둘레길 조성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 30여 개하고 백일홍 30여 그루, 화렵수 및 벚꽃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심 속 둘레길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산책을 하고 싶어도 밤에 많이 어둡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둘레길 코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연계해서 세계로병원 뒤쪽에 무장의 산책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연계를 하면 정말 멋진 명품 산책로가 연결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린 네트워크죠. 그런 거를 조성하는데 저희 시가 역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걷고 싶은 수안지구 도심 속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민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1번 의제에 대해서는 우선 뭐 야경도 해주고 그 LED로 해서 조명도 지켜주고 휴식의 자리를 달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장님 계시지만은 구 예산에 한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1년의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유비 해봐야 돈 200~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건 할 수 없으니까 주민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면은 일정 구간을 먼저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벤치를 30개 놓고 백일홍이나 한렵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한 3천만 원 예산이 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청장님이 배려해 주신다면은 이것을 1차적인 사업을 가고 차후에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장기 사업으로 장기 플랜을 짜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해서 이게 정말로 이 길을 산도 없으니까 삭막한 길에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이 둘레길 조성, 뭐 포토존 이런 것들은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수안동은 10년 전에 조성되면서 그때부터 이 문화시설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문화시설이 아직까지 건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그 기관장님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수안지구에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들은 다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민영배 국회의원님, 권은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삼호 구청장님, 이정한 시의원님, 조상현 의원님, 김태환 의원님, 그리고 김은단 의원님. 이분들이 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수안지구에 문화시설을 건립을 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수년째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안동 주민들이 마을 의제 1순위로 뽑았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님들과 지역 의원님들, 그리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수안지구에 문화시설이 조속하니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시설 건립은 수년째 제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LH가 행복주택 건립 승인을 낸 이후에 착공되지 못하고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장현 회장님께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진행을 하자는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희 광산구와 그리고 저희 시가 같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립을 하고 저희 국비까지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하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내고 진행을 함으로써 용도까지 문화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당장에 연말까지 그러한 방향성을 설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은 어쩌면 우리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시에서 다뤄야 될 문제예요.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요량이 사실 많이 적습니다. 그 주최측하고도 이게 토론할 수 있는 게 시 쪽의 문제니까 그쪽에다 저는 맡기고. 이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수안에 저희가 남아있는 부지가 3개 부지밖에 없어요. 하나중학교 옆에 3,083평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 지금 여기 문화시설 부지 하나 있고, 그 다음 지금 우체국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정청에 확인을 해보니 아직 그 영역이 안 끝나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을에서 이 3개의 부지를 주민들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까 추진위원회 만드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왔으면 하고요. 저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가슴으로 청취하고 행동으로 소통하면서 이 의제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그렇게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은 구청장님의 종합적인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총회를 이끌어주신 이철승 회장님과 같이 참여하신 수안동의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수안동에 확진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하루 수안동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 어이없는 사건인데 그래도 하루 별 어떤 우왕좌왕하는 어수선함 없이 잘 지내어 왔습니다. 8만 명이나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사건이 빈발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안동은 이번에 갑작스러운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그만큼 수안동의 자체적인 방어 그리고 시민 의식이 수안동에 그런 사건이 빈발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터져도 수안동은 주민자치의 힘으로 능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싶습니다. 수안동이 개청한 지 지금 딱 이제 10년 안 됐습니까? 사실은 9월 6일 날이 수안동의 생일입니다. 10번째 생일이었던 거라고 기억하는데요. 10년 동안 수안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동으로서 그리고 광주의 명품 도시로서의
면모를 하나씩 세워왔습니다. 그 기본에 이런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치와 참여의 힘이 축적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이 제안이 됐고 특히 4가지의 의제가 투표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첫 번째 핵심으로 됐던 의제는 역시 뭐니 해도 수안동에 문화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이 회장님이 제안한 그런 과정에서도 들었다시피 정치인들이 다 그 약속을 했지만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 의제로까지 이렇게 채택된 의미는 아마도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 인내심도 한계가 됐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 일에 박차를 가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올 말까지 정도는 분명하게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청소년들의 어울릴 공간들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의지의 발굴과 제안 굉장히 깊게 받아들입니다. 수안동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소년들도 마을 총회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마을 자치를 이뤄내고 있다는 그 반증입니다. 그게 수안동이죠. 아무튼 청년들이 제안한 그런 의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청년들이 마음껏 자기 끼를 발산하고 또 뭔가 자기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수안동을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데 우리 수안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둘레길 노선이나 걷고 싶은 수안동 만들어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안동에 있는 기왕의 공원들 트레킹하고 운동하고 그럴 수 있는 또 가족끼리 간단히 산보할 수 있는 공간에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것 시급히 조성하는 걸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수안동을 걷고 싶은 도시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전하면 세계로병원 뒤편에 숲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숲에 최근에 4억의 국비를 따와가지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건 지금 설계도 끝났고 아마 소정의 절차가 9월달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10월, 11월이면 그 사업이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무장애 도로를 만들겠다는 사업 아이템이거든요. 그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안동의 곳곳에 그 시민들이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드는 사업들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의제들뿐만 아니라 채택되지 않았던 의제들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의제들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씩 수안동 명품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수안동 그동안 여태까지 광산구 자치를 선도해 왔던 으뜸 도시입니다. 10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안동과 함께 광산의 멋진 자치 활동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안동 주민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행사로 수안동령께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동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안동장 박대규입니다. 그럼 개청 10주년 기념 축하 떡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수안동 연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안지구를 이루고 있는 4개의 법정동은 1914년 비하면 수안리, 하남면 장덕리, 하남면 흑성리, 비하면 신가리로 그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 수안지구는 수안동 개청 이전 신가출장소, 신가지소, 그리고 강산구 신가동사무소 관할 행정구역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2001년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 호남권 최대의 계획도시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7월 최초 입주를 시작한 수안지구는 성장을 거듭한 끝에 2010년 9월 6일 신가동에서 수안동으로 분동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수안지구는 인구 약 7만 8천여 명의 대동체계로 평균 연령 34세의 젊고 역동적인 도시, 투게더, 나눔 친구 등 나눔과 봉사가 활발한 도시가 되어 강상구를 나아가 강주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연역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